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원입니다. 이번 12월장에는 그래도 매주 금요일마다 코스피 시장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FOMC라는 큰 불확실성도 하나 넘겼으니까 안심하고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그 찰나 전일 미증시가 또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죠.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를 보였는데 브로드컴의 실적을 두고 평판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마진율이 아쉬웠다라는 것이 또 발목을 잡았는데요. 과연 다음 주 우리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 안에서의 또 투자 전략들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지 오늘도 내용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하시면서 탄탄한 전략들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머니왕 일부는 좀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이제 올해 또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분을 모실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인데요. 우리 이용준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위원님을 토요일 방송에 이렇게 모실 수 있다는 게 정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저희 밤방송 애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억나세요, 위원님? 제가 FOMC 딱 결과 나오면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위원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정말 저는 딱 그 당일 쪽집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위원님께서 바이오 보세요, 맞습니다. 로봇 보세요, 맞습니다. 건설 보세요. 딱 그쪽으로 움직임 나왔잖아요. 이 타이밍에 우리 위원님께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12월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산도 넘긴 것 같은데 큰 틀에서의 시장 방향성 전략을 좀 어떻게 꾸려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앵커님이 좋은 질문 하셨고, 저도 사실 오늘 토요일 날 첫 방송이니까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시장 방향과 이제 마무리 하셔야 되니까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통해서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처음 보신 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오래 기다렸다가 제 TV 나오니까 굉장히 반가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MTN 투자자문의 이용준 어드바이저입니다. 제 소개 간단히 하면 저는 모토가 있어요. 이제 잠시 후에 시황 말씀드리겠지만 하루에 1시간만 여러분은 투자하시면 제2의 월급을 만들어줄 수 있는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오픈한 지 한 달이 아직 안 됐지만 현재 물린 종목도 하나도 없고 매일매일 시장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께 상승에 대한 기쁨을 함께하고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양력 보시면 뭐 투자자산 운용사를 가지고 있고요. 투자 전략은 원샷 매매라고 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5회 종가 베팅을 시작을 해서 주도 공략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여러분과 함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일정 매매, 대량 우량주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물린 종목 없이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시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저도 나이를 한 살 더 먹을 것이고 여러분도 이제 한 살 더 먹을 텐데 2025년은 정말 드라마틱했던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가 극명하게 나누는 장세였고, 특히 이제 정치적인 이슈와 또 반도체에 대한 이슈, AI에 대한 이슈로 하반기는 사실 불장이죠. 제가 어제도 금요일 날 앵커님과 제가 이런 말씀했죠. 시장의 키워드는 불꽃 축제, 불꽃 잔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시장은 계속 좋을 것 같다. 좋다는 말이 호재가 있어서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악재가 나올 게 없으니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2025년은 지금 지수 보시는 것처럼 오늘 어제 종가가 4,160인가요? 이렇게 굉장히 높은 4,167로 마감했거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가시권, 어제 방송 혹시나 못 보신 분께 말씀드리면 2025년, 이제 2026년에는 가시권, 눈에 보이는 코스피 지수가 5,000 정도를 내다보고 있고, 맥쿼리에서는 6,000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상당히 디스카운트 됐던 우리 증시도 부응할 날이 계속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 부응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은 MTN과 함께 서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5년 전략에 대해서 좀 잠시 또 설명드릴 텐데, 저는 계속적으로 상방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2025년에 가장 뜨거웠던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 거고, 이제 한 달만, 이제 오늘이
13일이니까 약 2주만 있으면 크리스마스 이후에 새해가 밝아오니까 새해에는 이용준과 MTN과 다 이 종목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 교육방에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2025년 이제 연말 키워드죠. 키워드는 저는 세 가지를 뽑아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가 4천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와 원전이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우리가 시장을 볼 때 항상 한국 지수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박스권 장세이고 시장이 미국이 좋아도 내려가고 미국이 안 좋으면 더 내려가고 이렇게 약세 장세였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이 흔들릴 때도 국내 시장은 디커플링 되는 느낌이 있어요. 장 초반에 약간 하락하지만 어떤 누구보다 강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엔비디아가 무슨 악재로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장 초반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작게 출발하지만 종가는 크게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만큼 국내 장세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시장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는 분명히 불장이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첫 번째는 코스피 4천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원전, 조선이 주도했던 우리나라 증시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이렇게 남들은 다 행복하고 불장을 느낄 때 소외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시장을 조금만 시각을 달리 보면 분명히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제가 항상 교육방에서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 모토는 방향만 맞다면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그 귀결점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6개월 넘게 공백이 있는 동안 수만 가지 생각과 노력과 고민을 해봤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키워드 첫 번째는 코스피 4천입니다. 올해의 키워드 화두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원전 그리고 조선업 슈퍼사이클인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코스피 4천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이 불장에 가장 수익을 많이 본 세대가 60대와 70대 여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말씀드리면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사놓고 세워라, 내오라,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불장에 큰 수익을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큰 수익을 받았던 거는 반도체, 원전, 조선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만 3천 원까지 갔죠. 제가 올 초에 방송국에서 방송할 때 49,900원 찍을 때 있었어요. 제가 방송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께 이런 말 했죠. 더 이상 내려갈 건 없다. 뒤에는 없다. 이제 벼랑 끝이고 삼성전자 그 상속세 이슈도 있고 또 마진콜 이슈도 있기 때문에 49,900원이 마지막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거기를 찍고 올라가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49,900원이 11만 3천 원 됐으니까 삼성전자가 6개월 만에 더블 이상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대와 70대 장기 투자하시는 여성분들이 가장 큰 수익을 얻었던 게 하반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림에 나와 있던 것처럼 AI 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뜨겁죠. 젠스낭 우리가 항상 기사 보면 땡큐 젠스낭 뭐 형 뭐 오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AI 이슈로 AI 반도체 중에 원래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항상 키워드가 이렇게 됐지만 젠스랑과 반도체 이슈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된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시장은 계속 바뀌고 있고 선두도 바뀔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는 반도체이고 마지막 원전에 대한 이슈를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올해 가장 강조했던 종목 두 종목을 꼽아라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어떤 누구보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오션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방에 계시고 저를 오래 보시고 방송에서 오래 보신 분들은 쟤가 그렇게 강조했던 종목이 정말 가더라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올 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이슈는 그냥 원전 자체로 좋다기보다는 AI 반도체 전력 수요에 의해서 세계적인 흐름이 원전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주 그동안 쉽지 않았던 거는 정권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정권은 친원전, 어떤 정권은 탈원전 이것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좌지우지 됐는데 이제는
어떤 정권,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원전의 흐름 막을 수 없다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400% 거의 5배 가까운 상승이 1년 동안 나왔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러분께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고 이 종목을 사고 팔고 하신 분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냥 60대, 70대 여성분처럼 사가지고 놔뒀더니 4배가 됐더라. 이런 것도 사실 기사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종목 중에서 큰 수익을 봤을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은 하나오션 이야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다시 시작한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기록이 남아있던 것도 감사한 건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올 초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했던 종목이 조선에서는 하나오션 한 종목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야 조선업은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대장이고 하나오션은 산업은행 블록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강하지 않은데 왜 너는 하나오션이라고 항상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산업은행 블록딜 이슈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HD 현대중공업이 1등주를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오션의 필리조선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미국에 가장 먼저 미국산 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안정화됐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제가 강조했지만 트럼프 당선된 첫날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께 연락을 해서 조선업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키워드가 그게 바로 시작인 거거든요. 저 동그라미 친 부분도 보셨다시피 올해는 마스가 프로젝트 그리고 조선업의 대장 하나오션이 굉장히 뜨거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 4000 이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슈도 다뤄드렸었고요. 그리고 AI 반도체와 원전에 대한 이슈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하나오션 많고 많은 조선주 중에 하나오션을 강조했기 때문에 방송 혹시라도 지금 저 TV 틀고 저 보고 이용준 어째 나왔네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자로 방송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으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아름다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저도 한 살을 더 먹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시장은 성숙되고 있다는 느낌도 강하고요. 아마 내년에는 코스피 4000을 넘어서 맥쿼리가 말한 6000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 왜 우리나라 지수 MSCI 지수에는 항상 개발도상국으로 편입되는지에 항상 의구심을 심었는데 지금 이제 상법 개정도 되고 대형주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워낙 그 작전이라든지 이 기복이 심하지만 앞으로는 내년에는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4천을 넘어서 5천, 6천 되는 것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으로 이제 예상을 해볼 텐데 제가 사실 시황을 이렇게 길게 해본 적이 사실 없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께 이제 올해 마감이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 토요일 날 나온 거니까 이렇게 길게 해드리는 겁니다. 2026년의 키워드는 지금 반도체, 원전, 조선은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줬고 감사한 섹터와 종목인데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10년, 15년 주기로 오는데요. 지금은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하락하지는 않지만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재미가 아직 사실은 지금 구간에는 없다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2026년 이제 사실은 저를 본 지금 시점부터 제가 11월부터 이제 MTN 왔으니까 지금 본 시점부터 저를 혹시나 보시고 TV에서 이용준을 보고 큰 줄기를 잡으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지컬 로봇 키워드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 세 번째는 금리에 대한 이슈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거시이죠. 그러니까 탑다운 형식으로 거시를 보고 미시를 보시는 분도 있고 미시를 보고 거시를 보시는 분도 계신데 연초 연말이니까 거시를 보고 미시를 보신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로봇의 이슈는 로봇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주식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을 나갔을 때 도로에 나갔을 때 도로에 많은 차가 어떤 메이커인지 확인하고 백화점에 갔을 때 가장 잘 팔리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주식을 공부할 때 처음 책 서두에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지컬 로봇이 지금 식당을 가면 서빙하는 것도 로봇이고요. 그리고 키오스크도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에 화두는 더 크게 더 넓게 로봇주가 더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두는 로봇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캐즘과 전기차 화재 이런 이슈도 있고 중국산 리튬의 과잉 공급 이런 이슈로 우리나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PM, LG화학, LG엔솔 다 그냥 이렇게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죽어가는 흔적이거든요. 주가가. 하지만 최근 9월부터 봤을 때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가 한 달 3개월 동안 130% 정도 올랐어요. 바닥에서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적인 상승이라고는 안 보입니다. 물론 과거부터 기다리신 분들이 이제 뭐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수준이겠지만 지금 진입하실 분들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내연기관, 휘발유 자동차를 타고 있지만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의 주기가 빠르면 3년, 길면 1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차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보면 T사, 그러니까 제가 고유명사를 말할 수 없지만 T사의 자동차도 굉장히 많이 타고 있고, 그리고 국산차 중에 전기차도 굉장히 많이 타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T사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원래 중국산 배터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난주에 기사를 보면 전 배터리를 국산 배터리,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바뀌었다는 기사도 있기 때문에 벤땡도 그렇고 T땡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올해의 화두는 2차 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잠시 후에 제가 피지컬 로봇의 대장주, 2차 전지의 대장주를 꼭꼭 집어 드릴 테니까 한 종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금리에 대한 수혜로는 제약바이오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갈 때는 시총상의 상승 종목들이 먼저 가고 하이단이 가는데 지금 제약바이오의 시총상의 상승단 종목들이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도 잠시 후에 제가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까지, 그러니까 올해 한 해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또 어떤 섹터들을 좀 노려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딱 정리해서 관심 섹터를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로봇, 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네. 2차 전지 중에 탑픽 종목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큰 덩어리들에 네.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럼 이제 이 시각을 조금 더 좁혀서 좀 여전히 기대감을 실어볼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제 관심 꺼내둬야 된다 이런 종목들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강의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그럼 저희가 강의로 한번 더 자세하게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은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챙겨봤고요. 저희 잠시 정리를 하고 돌아와서 강의 마저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시황 분석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오늘 내용을 얼마나 신경 써서 아주 탄탄하게 챙겨왔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봐야 될 텐데 댓글에 오늘 일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강의 듣겠다고 화장실에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그런 화장실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만 보더라도 2026년 대박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좋은 전문가는 사실은 우리가 그 수익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돈이 모이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2026년 제가 보는 시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상 키워드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로봇이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인데 제가 이제 원전이나 AI 반도체
그리고 조선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들이 좀 쉬어갈 때 시장의 화두가 되는 섹터는 로봇, 2차 전지, 제약 바이오에서 여러분이 픽하셔가지고요. 종목들은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통방이나 교육방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탑픽 종목들은 제 머릿속에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작년에 500% 넘게 올라갔고 하나오션도 300% 넘게 올랐지만 그것들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계좌를 완전히 점프할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게 연말 기대주 3선인데요. 먼저 올해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가장 뜨거웠던 종목 두 종목을 꼽아라 그러면 물론 하반기에는 반도체 종목이 뜨거웠죠. 하지만 저는 제 입으로 제가 기록에 남겨둔 종목이 두 종목이기 때문에 MTN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뜨겁게 했던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하나오션입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잖아요. 그 AI는 전력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AI의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거는 풍력과 태양광은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부에서 하던 안 하던 간에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원전이라면 원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께 수도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청자분들은 야, 쟤는 두산 에너빌리티만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가는 건가? 그게 작년 올 초반의 이야기고요. 이게 대박이 났죠. 400% 넘게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하나오션은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하나오션이 올라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거든요. 산업은행 블록들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오션의 그 지분 구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의 보호해수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버행 이슈도 있었는데 저는 꿋꿋하게 이거는 악재가 될 수 없는 물량이라고 짚어드렸고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또 기억하시라고 가장 좋아하는 야구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게 한화가 정말 항상 꼴찌 났던 팀인데 올해 제가 경제방송에서 그때 앵커분한테 가장 좋아하는 야구 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KT라고 해서 그때 방송 약간 힘들었었는데 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노란톡방에 불꽃 하나오션도 좋고 하나 시스템도 좋고 하나 다 좋았거든요. 근데 그중에 중심에 하나오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오션으로 TV 보시고 또 노란톡방에 수익 많이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기대에 또 다시 부응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차트만 좀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입니다. 495%죠. 5배 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본인이 돈의 5배가 연말까지 오른 건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혹시나 좀 현혹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팩트를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누구도 1월 9일 날 16,350원에 사서 지지난 달인 10월 29일 날 97,400원을 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바디. 혹시라도 그냥 거기 지분을 갖고 특수관계인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팔지 않았을 사람 빼고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 495% 구간에서 100%가 됐건 300%가 됐건 400%가 됐건 이 구간에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략하신 분이라면 분명 그분은 승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꽤 오랜 기간의 공백이 있음에도 그 기억은 생생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그 다음날 하나오션이 제 기억으로는 이때였던 것 같은데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하나오션은 제가 올 1월 달에 36,300원이었던 하나오션이 10월 30일 날 15만 2,400원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319%. 마스카 이제 그 다음에 이슈들이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라든지 필리조선소 이 그림이 필리조선소 그림인데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좋은 메인 재료에 양념들이 첨가되면서 주가가 완전 급등이 나왔었죠. 이게 올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 끝났던 이제 마무리되는 이야기고 하지만 지금 하나오션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산 에너빌이랄지 하나오션은 끝난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가 한 차례 큰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슈퍼사이클 3파동에 진입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이 종목을 한번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여러분들께 하나오션,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과연 이용준 입에서 어떤 기회의 종목이 나올지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계신 분 계속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기대 섹터입니다. 먼저 섹터는 제가 이제 강조해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봇과 2차 전지, 제약 바이오를 말씀드릴 거고요. 이 섹터별로 한 종목씩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걸 추려드리겠습니다. 큰 틀은 로봇주는 원체 강한 테마니까 신고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을 제가 공개할 거고요. 2차 전지주는 실제로 매출과 실적이 찍힐 종목을 공개할 겁니다. 마지막 제약 바이오는 다른 쉽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제약 바이오에 대장이 없는 거 되게 그 난세 같은 시장이에요. 어떤 종목은 가고 어떤 종목은 급락 나오고 알테오제는 또 그 하락이 나오고 이런 흐름이지만 뭐니 해도 아직 안 간 제약 바이오 중에 시총 상위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 드린 종목만큼은 그래도 하락이 나와도 크게 나오지 않는 종목, 그리고 상승이 나온 크게 나온 안전한 종목을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로봇주는 SPG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총 큰 로봇주들도 있긴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 두산 로보틱스도 있긴 하지만 로봇주는 쉽게 제 생각은 큰 틀은 이미 한번 나온 거고 그런 상태에서 좀 하이단 종목 중에 실체가 있고 재무가 우수하고 시장에서 이미 뜨겁게 반응되고 있는 종목을 고르시면 여러분 이 종목으로 2026년 상반기에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방송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 이제 두 번째 자인데 지난주 제가 방송에서 밤 10시 첫 번째 종목도 로봇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의 중심에 서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용준과 그대로 스테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PG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 SPG의 이슈예요. 지금 이제 SPG를 치면 많고 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 워낙 잘 가니까 이 기사 나오고 저 기사 나오고 오늘 로봇주가 다 가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한 2개만 가고 어떨 때는 8개 가고 어떨 때는 싹 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명확한 거는 SPG가 지금 토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부터 한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경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풀리는 시점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보는 건데 올해 가장 그 뜨거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젠슨 왕이거든요. 젠슨 왕이 작년 제가 방송할 때도 제가 젠슨 왕이라는 이름을 몰라서 잭슨 왕인 줄 알았어요. 잭슨 왕. 그래서 방송 끝나고 PD님이 젠슨 왕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때는 전혀 생소했던 이름인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잭슨 왕이 아니라 젠슨 왕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뜨거운 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또 치맥 파티도 하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분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주는 키맨이니까요. 엔비디아 젠슨 왕 자체가 항상 우리나라의 AI에 대한 이슈 또 현대차에도 로봇의 협업에 대한 이슈를 말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에 관련된 로봇주를 찾는 게 사실은 관건입니다. 이미 기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로봇주가 쓱 봐도 30-40개 정도 되니까 찾고 싶은 종목, 본인이 하고 싶은 종목을 찾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SPG라는 명확한 실체가 있고 기사가 있고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잡고 그리고 제가 많고 많은 로봇주 중에 SPG를 꼽은 거는 국내 감속기 1위 업체라는 거죠. 그리고 젠슨왕이 협력한다는 거고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의 수혜입니다. 여러분 주식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식할 때 1등주 하십니까? 2등주 하십니까? 40등주 하십니까? 2등주가 낮다고 해서 1등주를 이기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1등은 항상 1등이에요. 2등은 바뀌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등주 하시는 건데 국내 감속기 1위 업체인 SPG를 오늘의 첫 번째 2026 탑픽으로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SPG는 신고가니까 이제 주식 처음 하신 분은 야 유용준 너무 높은 거 갖고 왔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26 돌아봤을 때 이 주가가 지금 이 주가 정확히 안 보이는데 이 주가가 1년을 돌아봤을 때 바닥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차트를 보시면 이해할 거예요. 그때는 고점이지만 1년이 지날 때는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SPG 차트적으로는 신고가이지만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할 때는 너무 높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종목을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SPG를 오늘 탑픽으로 첫 번째 종목으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에는 LG엔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 제가
올해도 강조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많고 많은 종목도 있죠. 삼성 SDI,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이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건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 전기차 타시는 분들께 항상 물어보거든요. 배터리 어디 거요? 물어보면 LG 엔솔 거가 항상 차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T사 같은 경우, 그리고 벤땡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 잡힌다는 거는, 실적이 잡힌다는 거는 3개월을 선행하고 3개월 이후에 반영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두 번째 토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기사예요. 지난주 기사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2조 규모의 벤츠에 배터리 수주했다. 그래서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더 그 앞단의 기사를 보면 T사에서 새로 나온 자동차 이름이 주니퍼인가 할까요? 이 주니퍼도 LG 엔솔에 배터리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LG 엔솔을 보는데 매출액의 8% 정도 되고 3분기는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수주액이 약 400조,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기차 시장도 회복을 기대하고 있고요. 중국의 과잉 리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차를 바꾸실 거 아니에요? 무엇을 타든 무슨 휘발유를 타든 경유를 타든 바꾸실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전기차가 있다면 2차 전지주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과거 이야기인데, 아는 선배가 그때 기아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 있어요. 전 주식한 지 20년 넘었기 때문에 기아가 현대에 합치기 전에 워크아웃도 되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기아를 살렸던 차가 여러분 혹시 TV 보시는 분들은 나이가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K5입니다. K5 그때 저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기아차가 도로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도로에 K5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순간 기아가 완전 그 대박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가 그 기아차로 결혼도 하고 집도 샀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생활에 실제로 이런 배터리가 쓰여지는 회사를 찾으면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하락하는 월봉 차트입니다. 차트 보여주시면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강세 섹터에 강세 종목 할 때는 물론 가장 올라가 있는 종목인 그 SPG 같은 종목이 맞지만, 하락할 때 반등하는 섹터는 추세에 대한 연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LG 엔솔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이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거의 최근 2, 3년 동안 내려와 있죠. LG 엔솔 사신 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몰려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LG 엔솔이 올해 장대 양봉 거래금 터치면서 추세 하단을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하단을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추세가 더 이상 하방으로 경직되어 있지 않고,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볼 수 있는 전기차의 수혜로, 그리고 전기차 캐즘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이고, 이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할 때 단기면 신고가 종목을 하시면 맞고요.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되는 부분,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2차 전지의 저의 토픽은 LG 엔솔입니다. 올해 원전의 토픽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렸고, 조선의 토픽은 하나오션을 말씀드렸죠. 다른 모든 곳에서 하나오션은 2등, 3등주라고 말할 때 저는 제가 강조했던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 LG 엔솔 보실 분들은 저와 함께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기다리셨던 제약바이오 중에 가장 안 간 제약바이오가 있어요. 이건 올해도 가지 않았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하락하지도 않았어요.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 중에 마이너스 폭은 거의 없어요. 물론 플러스 폭도 없죠. 하지만 이제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의 이슈가 한 번 더 있고, 그리고 그동안 못 갔던 셀트리온이 FDA라든지 바이오시밀러 이슈로 우리가 한번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중장기로 말씀드리고, 제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삼성전자를 봤을 때 안 간 종목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나온 이슈는 FDA 패스트 트랙 이슈하고요. ADC 신약 물질에 대한 FDA 허가에 대한 이슈,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개선에 대한 이슈, 그리고 목표 주가는 제가 적은 건 아니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23만 원을 제시했는데, 23만 원이 10년 있다 가는 23만 원이 아니라 바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돌파가 나올 수 있는 23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18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면 이건 주봉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봉의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 동안 횡보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손해본 사람은 없어요. 다만 수익 본 사람도 없죠. 근데 여기 구간이 횡보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래대금 터지는 이런 자리에서 조금만 올라와 주면 23만 원까지는 단숨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이슈, FDA 허가 이슈,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슈로 좋은 것만 있는데 주가가 안 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거나 누군가는 안 가게 잡고 있거나. 하지만 악재가 없는 상황이라면 23만 원까지 수익률로 하면 현재 구간에서 23%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제 쉽게 비중을 많이 실어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총 상위의 종목들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여러분 비중 베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제약바이오 탑픽은 셀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연말 기대 줍니다. 연말이 이제 시작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SPG, LG엔솔, 셀트론을 제가 토요일 첫 방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또 기록에 남으니까 또 나중에 또 잘 가면 또 이것도 끄집어내서 또 여러분께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또 노란톡방에서 제가 방송 이후부터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 기대주 이렇게 세 종목을 꼽아주셨는데 실시간으로 정말 다들 강의를 재밌게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의 종목이 계좌를 쫙쫙 펴줄 것 같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쫙쫙 피는 기세를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AS 전략도 한번 챙겨봐야겠죠. SP 시스템즈, 링크 솔루션 위원님이 뭐 분석해주신 종목들 네. 다 플러스권입니다. 네. 추가 전략까지 짚어주실까요? 맞습니다. 앵커님과 제가 금요일 날도 함께하고 토요일도 함께하니까 제 종목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첫방 할 때 첫 번째 종목이 링크 솔루션이라는 종목이고 이제 두 번째가 SP 시스템즈인데 두 종목 다 로봇주예요. 로봇주를 제가 방송 이제 두 번밖에 안 했는데 둘 다 로봇주를 갖고 온다는 거는 그만큼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10일이니까 오늘 13일이니까 엊그저께 로봇주 SP 시스템 했거든요. 어제 차트 지금 핸드폰을 켜시고 로봇주 SP 시스템즈를 보면 어제만 6%에 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용주는 말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가네? 아, 물리는 종목이 없네? 이렇게 또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그런 종목 위주로 드리는 거고, 주식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 바로 오르지 않으면 잘못된 투자다. 이런 격언도 있거든요. 제가 그 격언에 맞춰서 12월 10일 날 종목 AS 때 시그널 종목으로 SP 시스템즈를 12,400원에 드렸는데 어제만 해도 6%에서 7%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 공략하신 분들은 굉장히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차트 보면 AS 드리면 SP 시스템즈 또한 SP즈처럼 현대차 협업 이슈가 있고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 대한 그 공정에 대한 이슈도 있고 미국도 지금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급등락이 굉장히 좌지우지돼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트럼프가 미국 우리도 로봇 육성하겠다. 그 중심에는 챗 GPT라는 소프트웨어의 기술 부분, 구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또 로봇도 있기 때문에 육성 기대의 중심에 SP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11월 11일 날 10일 날 방송했으니까 11월 11일 날 시가가 12,520원입니다. 근데 이용준 방송국 그 다음날 그냥 시가에 무지성으로 매수를 했더니 12일 날 그 다음날 바로 13,350원까지 올랐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도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링크 솔루션도 말씀드리면 링크 솔루션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로봇주예요. 시그널 3D 프린팅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링크 솔루션 또한 로봇주로 말씀드려서 바로 그 다음날 일주일 안에 목표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여러분께 도움이 드렸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S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사고 바로 올라야 된다라는 이런 모토를 갖고 계신데 그렇다면 다음 주 저희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볼 종목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SP 시스템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AS 종목으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뭐 QR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교육방, 노란톡방에 SP 시스템즈에 대한 대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 마치고 SP 시스템즈 지금 이미 오늘 어제 6% 정도 올랐지만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더 이용주 함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 재료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미국에서 로봇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에 공고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 가장 뜨거운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틀라스 공정 테스트를 하고 있고 강력한 상승 동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SP 시스템즈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실 분들 차트에는 지금 정확한 5일선 이탈 이후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정말 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월요일부터 대응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전략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공개 방송에서 어떤 내용 다뤄주실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또? 오늘 공개 방송은 제가 지금 저와 함께 계신 많은 분들이 하루에 1시간만 저와 함께 하거든요. 공개 방송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1시간 투자해서 대박 종목을 고르는 저의 기법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고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니까 뭐 SP 시스템즈라든지 SPG에 관련돼서 본인 종목이 또 로봇주 궁금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가지고요. 저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견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 나오는 걸 보고 매주 토요일 방송 챙겨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데 위원님은 연말 특집이라서 오늘 하루 출연이시고 평일에 위원님과 또 소통을 나눠볼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저는 방송을 요청하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편인데 하단 QR 확인하시면 혹시 방송이 안 나올 때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종목에 궁금하신 분들은 핸드폰을 켜시고 QR에 대시면 저와 바로 방송 이후에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유익할 것이고요. 특히 저는 오늘 말씀드렸던 로봇에 대한 이슈, 금리에 대한 이슈 이런 이슈들로 여러분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자신이 있으니까 물리지 않는 매매, 원샷 기법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확인하시고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개 방송도 바로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는 이분과 함께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제가 대표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계좌 안에 로봇, 바이오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은 한 주가 또 지나간 것 같은데 종목들 이야기 한번 다뤄주실까요? 네. 진짜 지난주에도 굉장히 핫하게 올랐던 분야가 바로 이제 로봇 그리고 바이오죠. 근데 이게 로봇과 바이오가 베이스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로봇과 바이오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트에 있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주에도 우리 공략할 수 있는 내용들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제가 이제 벌써 7주째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지난주에 샀다. 네, 지난주에 사셨으면 130% 수익입니다. 제가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이 시간에 벌써 7주 연속 바이오만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IT 종목이 딱 하나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성호전자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3연상을 갔죠.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똑같은 시간이죠. 이 시간에 바로 여기서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이후에 벌써 3연상을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생각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나타났죠. 네, SDS테크라는 그런 이 광 모듈 장비 회사를 바로 인수를 하면서
성우전자가 부각이 되는데 이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무려 334%. 굉장히 저점에서 포착된 이후에 이게 불과 10월 말경이었기 때문에 지금 2달이 채 안 됐지만 334%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숏바디 연속적으로 올라오다가 롱바디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롱바디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지 않았던 그런 재료로 인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죠.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도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6,510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고점이 바닥이 거의 1,000원대에서 그리고 제가 포착해드렸던 그 시점이 바로 1,500원입니다. 무려 4배가량이 올라간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을 하시더라도 큰 수익을 거두기는 어렵죠.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봉상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봉이 바로 이제 매도봉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실 텐데 이 매도봉 자체가 굉장히 그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피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담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면은 삼성 에피스 홀딩스인데요.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여러분들 공정위에서 지주회사 요건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지주회사로서 전혀 문제가 없고 특히나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이제 삼성바이오와 이제 분할이 됐는데 우리 삼성바이오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고 있죠. 근데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는 특허가 만료된 그런 약품들을 새롭게 다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산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결국은 단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의학비에 대한 부담감, 이제 연령층이 고령화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그 의약품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저가 약품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오리지널 약보다는 이런 바이오 시밀러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죠. 삼성 에피스 홀딩스 상장 이후에 정말 최저점에서 잡아드렸죠. 근데 그 이후에 거의 지금 100% 가까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기 가려져 있지만 상장했을 때의 그 고점을 이미 넘어선 게 바로 금요일이죠. 근데 이 구간이 바로 넘어선 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아무래도 보유의 관점이자 또 한 번 추가 매수의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주봉 상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거래량을 보고 판단하는데 거래량 자체가 지금 이 구간이 거래가 줄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에 대비해서 거래가 줄면서 올라가면은 매도가 없고 매수 위주로 물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전주보다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바로 매도봉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인벤티지랩입니다. 우리가 이 비만 치료제 벌써 수개월째 제가 강조드렸던 인벤티지랩이 지금 계속 고점에서 순항 중에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최근에 나온 거로 보면은 비만 치료제 말고 탈모 치료제가 또 부각이 됐습니다. 글로벌 임상 이상을 신청을 했는데 이 탈모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죠. DDS 시스템에 의해서 4주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투여하는 걸 갖다가 4주에 한 번 투여하는 그런 임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이 이 약물 전달 시스템에 의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플러스 지금 탈모 치료제 거기다가 아마 추가적인 어떤 항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연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인벤티지랩이 임원진 가족들이 자녀들한테 주식을 갖다가 증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증여를 한다는 거는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를 볼 수가 있는데 증여를 할 때 우리가 저가인 종목을 증여했을 때와 고가인 종목을 증여했을 때 당연히 증여세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저가인 상태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만큼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이 낮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네, 아쉽게도 이제 전주의 고점을 돌파는 못했지만 이번 주에 거래가 줄면서 옆으로 횡보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구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특히나 다음 주에 살짝 이탈을 하면서 5일선에 근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기가 여러분들의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구간이 지금은 부담스럽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8만 원 정도 초중반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지 라인으로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젠셀입니다. 이 바이젠셀도 들인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임상에서 임상 이상에서 유의성을 확보하면서 임상의 어떤 기대감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는 이 바닥에서 두 번째 상한가 부근에서 포착이 돼서 드렸는데 그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벌써 200%가 넘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정도 올라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는 바로 이제 이 구간입니다. 근데 5일선을 살짝 이탈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거나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저점 공략보다는 일단 관망으로 보시면 되겠고 바로 이제 금요일 날 어제죠. 어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공략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이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보면 굉장히 급등세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주가의 특징상 어떤 연상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주가의 상승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보셨던 것처럼 성우전자도 마찬가지였고 뭐 바이젠셀도 성우전자 패턴처럼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이 종목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주봉상 보면은 윗꼬리도 길고 그리고 또 대량 거래가 실렸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여러분들 여기서 신규로 들어간다는 거는 좀 무리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피하시면서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Y바이오 로직스입니다. Y바이오 로직스. 여러분들 뭐 이 시간에 이런 항암 쪽의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Y바이오 로직스는 이제 다중항체 융합체라든지 ADC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인벤티지 랩처럼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그런 플랫폼. 이 회사는 이제 ADC라든지 다중항체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암세포를 공략을 할 때 한 개의 유도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암세포를 공략을 할 때 항암제를 그 지역의 한 곳에서만 공략하는 거와 두 개를 동시에 공략하는 거, 이게 이제 다중항체의 장점인데 그랬을 때 아무래도 항암제의 효과가 더 추가되겠죠.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삼중항체 IL-2를 또 추가를 해서 다른 항체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항암제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이제 Y바이오 로직스가 최근에 부각된 거는 계속 중요한 내용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이제 중국의 이노벤트인데 중국의 이노벤트가 일본 회사와 16조 원의 계약을 했는데 이 16조 원의 계약을 한 이 이노벤트가 시총이 2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Y바이오 로직스가 전일 시총으로 5,700억입니다. 그러니까 1조 원도 안 되는 그런 시총으로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와 비교가 되고 있는 중국의 이노벤트가 바로 시총이 27조 원이라는 거죠. 거의 한 50배에 다루는 그런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Y바이오 로직스가 계약을 하거나 또는 계약하기 전 단계의 기대감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 저점에서 이 저점 부근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계속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바로 삼중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 노란색 라인이 이제 바로 20일 이평선인데
20일 이평선,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에너지 밀집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밀집돼 있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하방으로 갈 것이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방이냐 상방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근데 바이오 섹터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섹터로 간다고 하면은 큰 조정 없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여기 보시면은 자, 이 구간의 고점을 바로 12월 4일 날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고점이 낮아진 쌍봉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고점 부근에서 보면은 이날 이제 대량 거래가 발생은 했지만 29,000원 부근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아직까지는 5천억대의 굉장히 저가형 바이오 종목이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삼중항체에 우리가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현재 주봉 상태는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게 5일선과 5주선을 노려라. 지금 5주선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대량 매도가 실리지 않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적기다. 와이바이오 로직스 생각을 잘 해보시면 제가 벌써 6주째, 7주째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7주째 뭐 22,000원 사셨다고 하면은 벌써 15% 이상 수익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죠. 이뮤논시아. 이뮤논시아가 마찬가지로 이제 항암제 섹터인데, 이 이뮤논시아가 시총이 1조 1,300억 원, 네, 그 정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바닥이 5,000원짜리에서 지금 16,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시총이 거의 2,3천억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날 중요한 거는 전날 신고점을 돌파했고 거래는 전전날보다 줄어 있다. 아직까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을 과연 언제 공략을 해야 되냐. 제가 이 종목도 똑같이 벌써 3주째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3주 전에 사셨다면 바로 이 구간, 네, 10,000원대, 11,000원대 매수를 했을 텐데 11,000원대 매수했으면 벌써 40에서 50%의 수익 구간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뮤논시아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국내 최초로 면역 항암제 안티 PDL1을 갖다가 상용화를 시켰는데, 이 이뮤논시아의 장점은 아무래도 모기업이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어떤 자본이라든지 시설을 갖다가 그대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연구 개발한 그런 어떤 배경 자체가 굉장히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월한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연구 개발 성과도 잘 나올 뿐더러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뒤에 배경 자체가 대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이제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 더 갈 수 있다, 아니면은 이거는 더 이상 가기가 어렵다라고 딱 판결을 내려드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뮤논시아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네, 지난주에 아무래도 한 주 쉬고서 한 번 더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뭐 수익률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159%인데 충분히 저는 200%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다음 주에 뭐 대략 한 20-30%만 올라도 바닥에서 매수했던 단가 기준으로 하면 200% 금방 넘게 돼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9,800원 정도까지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지금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을 잘 참고하시면 아마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또 바이오 종목 3빌리언. 이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북미 지역에 진출함으로써 앞으로도 매출이 더 기대가 되는,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 모든 그런 어떤 제품들이 북미 지역을 공략해야지만 가장 큰 어떤 매출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 3빌리언이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탄력을 받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매출 자체가 지금 북미 지역에 런칭되면서 내년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빌리언은 이제 최근에 또 지난주에 의료 AI 섹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섹터들 뭐 JLK 같은 경우도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의료 AI 섹터 중에서 강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더 갈 수 있는 종목 의료 AI 섹터는 3빌리언이고 이 3빌리언이 의료 AI로 조금 더 움직인다고 하면은 다른 바닥에 있는 의료 AI도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바이오와 제약 그리고 거기에 이제 AI가 접목이 되면은 아무래도 또 새로운 시너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빌리언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지금 주봉 상태 보시면은 뭐 아찔하게 올라가고 있죠. 거의 지금 7주 연속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실제 19,310원이면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이 15,000원, 16,000원 부근에서는 그냥 2만 원까지 목표가를 보자. 우리가 19,800원이나 19,000원까지만 봐도 15,000원에서 19,000원이면은 거의 뭐 25%, 30% 가까운 수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공략하셨어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2만 원에 근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지만 3빌리언이 지금 매도 어떤 물량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상승을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공략하시는데 고점에서 하루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날이 계속 연속된다고 하면은 계속 보유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투셀입니다. 자, 인투셀도 이제 항암 섹터들 ADC의 강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인투셀도 지금 거의 7주 연속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55,000원대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뭐 75,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투셀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잡음이 있었지만 뭐 삼성바이오와의 어떤 그런 계약들,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그런 업체들 지금 ADC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과도 계속해서 그런 연구개발 성과들이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ADC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안티바디 드럭 콘주게이트거든요. 이게 항체를 이용해서 항체에다 약물을 붙여서 거기다가 접합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제를 갖다가 투여를 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재래식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항암제를 투여하면은 기존의 정상적인 세포까지 다 공략을 해서 정상적인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탈모 증상도 나타나고 노화 현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이 ADC라는 건 뭐냐면 유도탄이에요. 그래서 항암제를 갖다가 암세포에만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끔 그런 유도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ADC라든지 뭐 이중항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우리가 직접적인 항암제를 개발한 사례는 우리나라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이런 약물 전달 과정 그리고 ADC라든지 뭐 이중항체 이런 쪽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자다. 그리고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한쪽 회사와의 계약이 아니라 다중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투자적인 면에서 봤을 때 투자의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면을 봤을 때 이런 플랫폼 기업을 여러분들이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인투셀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 자, 이 구간이 바로 이제 박스권 위치라고 봐야죠. 박스권 위치고 5주선도 이탈하지 않았고 거래는 줄었다. 그럼 이제 다음 주가 바로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지 않을까. 제가 연속적으로 설명드리는 이런 종목들이 거의 변화 없이 지금 벌써 6주째 계속 연속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깨진 흐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종목만 보셔도 아마 다른 종목을 굳이 찾지 않아도 이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대박을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롱티슈진, 네, 코롱티슈진 이 골관절염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과거에 우리가 문제됐던 인보사를 말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네, 코롱티슈진이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효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골관절염 치료제 후보 물질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증상이 개선되고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오히려 이 코롱티슈진 제품밖에 없다 이런 보고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이거 미국에서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 이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보다도 북미 시장에 벌써 먼저 런칭이 돼서 매출이 일어나겠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바로 북미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런칭됐을 때는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제 피크점을 보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88,700원을 찍었는데 지금 구간은 쉬고 있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추세 자체가 이탈된 게 없고 이때 한번 강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이 어느 정도가 지지가 된다면은 뭐 75,000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9만 원까지 다시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유전자 치료제, 특히나 이 골관절염 쪽에는 치료 후보 물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상 결과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큰 상승은 없었지만 양봉 도지를 만들면서 어떤 브레이크를 만들었다. 그리고 거래량이 2주째 줄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술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포착된 지점이 바로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이제 중요한 구간인데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 구간이 원고점, 투고점, 쓰리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녁 방송과 이 시간에 가끔 설명드린 내용이 쓰리고점이라는 내용들. 쓰리고점이라는 거는 어떤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한 달짜리 쓰리고점은 거의 없고요. 대개 2달 이상, 3달 이런 정도의 쓰리고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옆으로 횡보 구간과 박스 구간을 길게 가져감으로써 그 추후에 어떤 파괴력 있는 그런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고 지금 현재는 88,700원인데 요게 이제 99,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 그리고 사실 상승폭으로 보면 이 쓰리고점을 돌파한 게 이제 5만 원대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10만 원대 이상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우리 새로운 강자죠. 이 비만치료제, 경구용 비만치료제의 강자 일동제약이 나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무섭게 움직이고 있죠. 네, 일동제약이 부각이 된 이유가 이제 화이자가 이 저분자 기반으로 하는 GLP-1에 대한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분자 GLP-1에 대한 그런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일동제약이죠. 근데 일동제약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화이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거는 계속해서 부각이 됐는데 자, 중요한 게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또 쓰리고점에 대한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9월 달에 고점 그리고 11월 달 고점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이 쓰리고점을 돌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투고점이 아니라 쓰리고점까지 갔다는 거는 그만큼 기간적이 길었다. 그 박스권이 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박스권이 2달에서 3달까지 유지가 되면은 그 구간을 돌파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한다. 쓰리고점의 예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차트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원희홀딩스의 경우에도 2, 3천 원대에서 쓰리고점이 나온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 쓰리고점 구간을 아마 이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자주 드렸겠지만 뭐 저녁 시간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방송들을 리뷰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쓰리고점을 통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잠시 후에 또 공개 방송에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장대 양봉을 뽑았고 45,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49,000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어떤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일동작을 공략하기보다는 다른 바이오 종목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여러 섹터들을 설명드렸고 6주째, 7주째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해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우리 또 상한가 랠리를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젠셀이 200% 이상 올라갔고요. 뭐 SP 시스템들도 이번 주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성우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3연상을 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갔던 종목들 보면은 제가 이 상한가를 포착하는 거 미리 매수해서 상한가를 포착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상한가를 따라잡아서 2, 3% 먹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거는 투자 대비 가성비. 지금처럼 시장이 우리나라가 좋을 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바닥에 베이스에 있는 그런 바이오라든지 로봇주 그리고 추가로 순환매가 일어나는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상의 상한가보다 중요한 건 그런 상한가 종목을 일찍이 선점해서 상승률을 오롯이 다 누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전략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에서 관련 내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디테일한 전략들 배워볼 텐데 저희 잠시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선은 AS 전략 한번 챙겨봐야겠죠. 먼저 만나볼 종목으로는 이뮨온시아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었던 게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알테오젠 이슈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주춤했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그런 노이즈에도 굳건하게 상승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만큼 강한 종목이다 기대를 실어봐도 좋은 걸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말씀하신 것처럼 알테오젠이 조금 휘청하고 있는데 알테오젠도 이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사실은 굉장히 우량한 조정이다라고 저는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부수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은 독일 법원 자체가 이런 특허 법원과 일반 법원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악재라고 하면 악재일 텐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미 미국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독일 외에 유럽에서는 다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오들이 아직도 선방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은 굉장히 이슈가 크게 작용하면서 이런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뮨온시아가 지난주에 그런 항암제 섹터에서 ADC에서 이런 대장 역할을 했는데 아직도 안 올라간, 아직도 덜 올라간 그런 인투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이 이뮨온시아를 보시면서 매수를 해야겠다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이제 어제 고점은 신고점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요일보다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일단 18,000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8,000원 구간까지 우선을 끌고 가보는 전략이 맞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주가 움직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챙겨볼 종목으로는 3빌리언이 있습니다. AI 기반의 희귀질환 진단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의료 AI 상장사 중에서 올해 상승률 또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종목을 우리 위원님께서 잡아주신 건데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의 추가 전략 저희가 어떻게 챙겨봐야 되는 걸까요? 네, 3빌리언은 정말 이 의료 AI 쪽으로도 움직였지만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실제 매출이 북미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 매출이 나온다는 건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가 아니라 상승할 수 있는 추세고 그리고 북미에서 판매가 매출이 증가한다고 하면 유럽이나 그 다음에 런칭되는 구간까지 어떤 보너스적인 개념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빌리언이 처음에는 부각이 안 됐지만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고점에서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2만 원 직전이 아니라 2만 원보다 훨씬 더 높은 구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조금은 높겠지만 29,000원까지 다시 수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목표 주가를 도대체 어디까지 상향 조정하게 될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만 그 훨씬 위에 구간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전략도 재정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또 챙겨봐야 될 게 다음 주 종목 전략이 되겠죠. 위원님,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바이오를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은 다음 주에도 이런 IT 종목들이 조금은 좋지 않을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브로드컴이 뭐 11%까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IT 반도체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실제의 시장 상황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지금 바이오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만 반도체는 약간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이오 종목이라고 하면 바이오 종목일 수 있겠지만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 명인제약을 가져놨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에 이제 상장 초기에 13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바닥이 지금 6만 6천 원이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반토막이 났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반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 물량이 그만큼 저항선이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반등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명인제약은 중추신경제 치료 약물 전문 기업입니다. 뭐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그리고 내전증에 대한 이런 신경계 약물 그리고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 불안증 이런 수면 치료제에서 국내 시장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원료 합성 물질부터 완제 의약품까지 여러분들이 이 회사는 전 공정을 한 곳에서 다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와 이런 그런 협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목표가는 지금 현재 7만 7천 원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9만 9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9천 원 드리겠습니다. 네, 명인제약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 짚어주셨으니까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메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또 현명한 대응 위해선 시황 전략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간략하게 포인트 한번 잡아주실까요? 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 10월 소매 판매 동향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에 의해서 또 흔들릴 가능성이 많은데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끝났고 네, 나스닥이 1.6%나 하락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가장 큰 하락폭이 컸던 게 바로 브로드컴이죠. 원래는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브로드컴이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했었는데 브로드컴까지 지금 11%까지 급락을 했다는 거는 AI 버블론이 아직까지도 잠식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와 반도체를 봤을 때 반도체보다는 바이오 쪽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더 두시는 게 맞겠고 반도체야말로 앞으로는 기대가 되겠지만 그리고 실제 회사들의 실적도 기대가 되겠지만 주가는 또 다르다는 거죠.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보다는 바이오 쪽에 아무래도 포션을 좀 더 무게감을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특히나 또 다음 주에 목요일 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물가지수에 따라서 또 내년에 금리의 방향성을 갖다가 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다음 주가 또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우리 CPI까지 주목하면서 전략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또 공개 방송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공개 방송에서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초반부터 여러분들 많이 불안해 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특이할 만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은 오히려 그런 하락 기회가 왔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됐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상한가 종목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고 불안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하락적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섹터로 나눠봤을 때는 바이오 쪽이 훨씬 더 강세고 반도체는 조정 쪽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반도체보다는 바이오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도 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보면은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공개 방송에서는 또 바이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실전 매매에서 가성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숨겨져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뭐 바이젠셀이나 이런 성호전자 급등 뭐 이 현상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클로보식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고 뭐 목요일 날은 일동제약이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뭐 TNR 바이오팹이라는 이런 종목들이
100% 넘는 그런 수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어있는 바이오 종목들, 급등할 수 있는 바이오 종목들을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 바이오 종목들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공개 방송에서 그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개 방송뿐만 아니라 평일에 우리 위원님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어 있다 들었는데요. 네,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QR 코드로 접근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노란톡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